안녕하세요. 불인이집 효진쌤입니다. 오늘은 신혼희망타운이 도대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혼희망타운이 뭔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총 3가지 정도 추려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국에 계신 신혼부부 여러분들 다들 집중하세요.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요즘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폭등하면서 예비부부들은 집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죠. 월급을 꾸벅꾸벅 받은 것으로 저축을 해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참 힘든 시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집을 구하는 것인데 전세를 살아야 할지 월세를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은 이 걱정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게 바로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신혼부부라는 표현 때문에 갓 결혼한 젊은 층에게 국한된 사업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의외로 그 범위가 넓은 편이라서 미리 열애로 두지 마시고 찬찬히 본인의 현재 조건과 대조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혼희망타운의 큼지막한 의미는 신혼부부들에게 주거 지원을 해주는 공공주택입니다. LH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곳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제도로 아이가 생겨도 마찬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반드시 부부가 아닐지라도 보육의 지원이 필요한 때엔 신청 자격만 맞으면 한부모 가정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공을 하고 있는 공간은 20평대 아파트로 소형이에요. 60제곱미터 이하라고 보시면 되는데 모든 평수가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예비 부부들의 상황을 고려해서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입지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 탄탄한 입지를 선정한다고 해서 더욱 인기가 높아졌는데요. 크게 분양형, 임대형으로 나뉘어져 있고 조건, 기본 자격, 공통 자격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신혼희망타운 조건의 분양형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없는 분들을 위해 진행이 되는 제도라 신혼희망타운 공고가 뜬 날로부터 해서 입주할 때까지 가족 구성원을 기준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지역에서 공고가 떴는데 마침 A에 살고 있으면 1순위를 챙길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면 순위에서 밀려버립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신청 대상 조건입니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혹은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경우와 혼인을 현재 하지 않았지만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세대, 그리고 6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한부모, 가족이어야 하고요. 입주자 저축이 가입된 지 6달이 넘어야 하고 주택청약같이 납입이 인정되는 횟수는 6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기준 총 자산 기준 2억 8,800만 원 이하여야 기본적인 입주 자격을 만족합니다. 이어서 임대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분양형 공동주택과 유사합니다. 행복주택과 국민임대로 구분이 되는데요. 행복주택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의 소득이어야 하고요. 국민임대는 월 평균 70%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또한 행복주택은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행복주택 입주 전까지 입주자 저축 가입 사실만 증명하면 되지만 국민임대는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납입 인정 횟수가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둘 다 2020년 기준 총 자산이 2억 8,8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 자산이 2,46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무래도 국민임대가 행복주택보다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죠? 자, 여기서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이죠. 신혼희망타운이면 이름답게 신혼들에게 좀 희망을 심어주는 곳이어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자산 기준과 소득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면적도 좁습니다. 이 부분들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요. 예시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건, 기준, 면적 등의 이유로요. 인기 지역인 경기 과천 지역에서도 청약이 미달됐습니다. 녹지 환경과 문화시설이 인접해 있고 서울 서초구와 마주보고 있어서 이른바 준강남으로 평가받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이 문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이런 문제들은 바로 저조한 청약 경쟁률에서 고스란히 드러나는데요. 1,400여 가구 모집에 불과 절반인 730명만 신청을 했습니다.
같은 지구내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30대 1에 육박한 것과는 극명하게 온도차가 나뉘죠. 다만 앞으로 공급하는 물량에는 중형 비율을 늘리는 등 지금보다는 다양한 면적을 공급하겠다는 의견이 나왔긴 합니다만 사실상 당연히 중대한 평수가 늘어나야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지죠. 근데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신혼희망타운 선정 방법도 분양형과 임대형 구분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분양형의 경우 선정 방법이 1단계 30%, 2단계 70%로 나뉘어서 선정합니다. 분양형 1단계는 건설량의 30%를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에게 지금 여기 띄워놓은 가점표의 다득점 순으로 우선 공급하고요. 분양형 2단계는 우선 공급 후 남은 나머지 70%를 우선 공급 낙첨자,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또 여기 띄워놓은 가점표의 다득점 순으로 공급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임대형의 경우 분양형과 다르게 단계는 따로 없고요. 이 사진과 같이 행복주택과 국민임대로 구분하여 선정 방법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추첨제, 국민임대의 경우 가점제로 선정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신혼희망타운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대출 조건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대출 상품을 지원하고 있죠. 분양형은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그리고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임대형은 최저 1.2%의 금리로 최장 10년까지 보증금의 80% 대출이 가능하죠. 여기서 분양형의 경우 총 자산을 초과하는 분양가의 주택에 입주 시 주택가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전용 모기지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바로 모기지 대출인데요. 신혼희망타운이 이것 때문에 말이 많죠. 모기지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어떤 건지 수익을 어떤 식으로 공유한다는 건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근본적으로는 은행이 담보물인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분양을 받을 때의 금액과 팔 때 차익이 있을 경우에 몇 퍼센트는 국가에 돌려주고 몇 퍼센트만 내가 갖고 차익을 나눠 갖는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매도하거나 대출금 상환 시의 시세 차익과 자녀 수에 따라 인센티브는 달라지겠지만 큰 틀은 이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마당에 1.3%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건 엄청나게 달콤하고 큰 장점이지만 나중에 집을 팔 때는 시세 차익의 많게는 절반을 주택 도시기금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사실 좀 아깝잖아요. 많이 아깝잖아요. 그래도 시세 차익이 막 엄청날 건 아니지만 서도 그래도 돈인데 투자 수익의 목적, 시세 차익의 욕심은 누구나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양보하려면 우선적으로 일단 집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집도 마음에 안 들고 규제만 많다 보니까 당연히 외면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알아보니까 꼭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주택가격이 총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주택 예정자는 입주 때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지만 주택가격이 총 자산 기준을 만약 초과하지 않는다. 그럼 가입 안 하셔도 돼요. 디딤돌이나 다른 대출로 돌리시고 나중에 시세 차익 가져가셔도 돼요. 하지만 서울권에서는 분양가 자체가 너무 비싸서 사실 어렵고요. 경기도나 지방 쪽은 공고 확인해 보시고요. 그 금액에 초과하지 않는다면 굳이 가입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의사항인데요. 앞서 언급한 자산 기준에서 자산이 중복 반영되는 경우가 진짜 간혹 있는데요. 가령 부동산 자산에 분류된 2억 5천만 원이 전세의 보증금일 경우 금융자산에도 이 금액이 포함돼서 자산액이 증가한 결과를 초래하여 자격에서 제외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이 중복 반영이 돼서 내 자산이 2배로 반영될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이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만
LH 측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변경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거든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좀 있어야겠죠. 게다가 모집 공고일에는 소득액이 기준에 해당했는데 검증일 기준으로 소득 금액이 초과된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소득 및 자산 기준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혼부부 대상 주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리 신청 서류를 준비해서 진행하시는 편이 현명한데요. 관련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서, 주택 청약 저축이 필요하고요. 예비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 사실 확인을 위한 별도의 서류 지참이 필요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LH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LH 청약센터에서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공동인증서나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후 예행 연습을 해볼 수도 있으니까요. 미리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전문가와 1대1 상담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청약 당첨을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